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요. 네. 이 계절과 참 잘 어울리는 그런 곳인데요. 영원한 봄의 도시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아, 봄의 도시. 네. 진짜 이 계절과 또 우리 박지연 아나운서하고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고맙습니다. 그런 네. 휴양지 모양인데 아니 어떤 곳이에요? 네, 베트남의 휴양도시 달랏인데요. 뭐 호치민, 하노이 같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네. 베트남에서는 신혼여행지로 가장 인기가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네. 베트남의 최고의 신혼여행지. 네. 자, 이거 달랏이라고 하셨죠? 이 달랏에 얼마 전에 신혼여행 떠나갔다 오신 우리 김지영 씨 나오셨습니다. 맞죠? 어서오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니에요? 신혼여행을 갔다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들 예. 9명이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 그럼 더 재밌으셨겠습니다. 정말 재밌으셨겠어요. 네, 그 뭐 학교 졸업한 지 30년도 넘었지만 네. 함께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갔던 생각도 나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근데 오죽 아름다우며 영원한 봄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어떤가요? 왜 그 여행을 하다 보면 너무 좋아서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나 혼자서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네. 그런 곳 있죠. 네. 있죠. 저한테 달랏은 그런 여행지였어요. 아. 왜냐하면 무슨 사계절 꽃이 만발하고 그다음에 호수의 그런 낭만을 즐기면서 막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즐거움들이 아주 가득한 네.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곳에 또 친구들과 함께 가서 네. 그 만끽을 하셨다니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자, 저희도 그러면 베트남 달랏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해발 2,000여 미터가 넘는 랑비앙산, 그 고원지대의 베트남 최고의 휴양지 달랏이 자리해 있습니다. 고원지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호수도 있고요. 마을의 풍경이 참 평화롭네요. 달랏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베트남 왕족과 프랑스 귀족들의 휴양지로 개발이 된 곳인데요. 네. 거리의 아기자기한 건물들에서 어딘지 모르게 유럽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네요.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달랏의 명물 중의 명물 크레이지 하우스입니다. 크레이지 하우스. 참 이름이 특이해요. 네, 크레이지 하우스는 건물의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베트남의 전 대통령 딸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예. 직접 설계하고 건축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스페인의 건축물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렇죠?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어쩐지 좀 비싸다 했어요. 이곳은 원래 게스트하우스인데요. 특이한 디자인을 보려는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누구나 구경할 수 있도록 외부 관광객에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숙박은 안 하는 건가요? 아니죠. 관람객들 외에 숙박 손님들도 받고 있었는데요. 네. 숙박비가 그리 싼 편이 아니라 이곳에서 숙박을 하는 관광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싼 편이 아닌 게 아니라 비쌀 것 같아요. 비싸 보이네요. 근데 뭐 좀 디자인이 특이해서 구경할 만 하셨겠어요. 네, 건물의 외관뿐 아니라 내부 역시 독특했는데요. 구불구불 이어진 것이 마치 미로 찾기 같기도 하고 또 시멘트가 흐르는 듯 기묘하게 만들어진 건물이 아무리 봐도 신기했습니다. 정말 미로 찾기 같은데 이거 길을 잃어버리기 식상이겠어요. 실제로도 길을 못 찾아서 애를 먹는 관광객들도 꽤 많이 보였는데요. 아까 저분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오르락 내리락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친구들과 참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 9명의 구자매는 지금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네, 근데 이 계단들은 다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허공을 향해서 뻗어 있는 듯한 이 계단은 건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기도 한데요. 아찔함을 견디고 건너가면 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야, 이런 곳에 하룻밤 묵어봐도 참 재밌겠는데 비싸다고요? 남네요. 이번에는 시내에서 벗어나 산길을 따라가 봅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속의 사원 중림사인데요. 이곳은 베트남 남부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기 있는 사찰입니다. 뭐
꽃들도 예쁘고요. 풍경도 아름답긴 한데 뭘로 가장 유명한 건가요? 그 이유는 바로 예쁜 정원과 오래된 분재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일 오래된 분재는 300년이 넘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에 요가와 명상을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일단 관리를 참 잘 해놨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상이 절로 되겠어요. 네. 이 절이 유명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여승과 남승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법당에는 황금 불상과 명상을 하는 부처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너랑 나랑 케이블카 타고 어디 가세요? 달랏 외곽 관광을 마치고 이제 시내로 돌아가는 건데요. 네. 발 아래로 푸른 소나무 숲이 사방으로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설악산 같아요. 네, 이 울창한 숲은 식민지 시절 프랑스에서 심었다고 하는데요. 잠시나마 탁 트인 경치를 보니 마음이 확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랏 시내로 돌아와 마을 구경에 나섰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을에 참 꽃들이 많네요. 그렇죠? 예, 고산지대에 위치한 달랏은 1년 내내 평균 15도에서 25도를 유지하는데요. 좋은 기후 조건 덕분에 지나가는 길목마다 다양한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날씨만 봐도 낙원이 맞긴 맞네요. 꽃나무에 취해 거닐다 보니 달랏역 앞에 도착했는데요. 아담한 기차역 안에는 벌써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이거 타고 갈 수 있는 기차인가요? 이곳은 오래된 철도역으로 프랑스 식민 시대에는 달랏과 낫장 구간을 운행했지만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 열차인 모양이네요. 네, 기차역 한쪽에는 당시의 증기 기관차가 아직도 전시돼 있어서 관광객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한 할아버지는 증기기관차가 신기한지 기차 위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예전 열차가 이렇게 막 떠날 듯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보니까 신기하네요. 그런데 잠시 뒤 기관사들이 철로에서 분주히 뭔가 준비합니다. 아니 열차 운행을 안 한다고 그러더니 떠나네요? 근데 먼 지역으로 나갔던 증기기관차는 멈춰 섰지만 대신 달랏 인근으로 가는 2량짜리 작은 관광용 열차 한 대가 운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열차의 노선은 딱 한 군데, 달랏에서 8km 떨어진 작은 마을 짜이맛입니다. 기차라고 하기에는 참 귀엽게 아담하네요. 그래서 더 운치가 있었는데요. 예. 달리는 기차에 오르니 어릴 적 소풍 가던 때가 생각나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네, 약 20분쯤 달렸을까 어느새 우리의 목적지인 짜이맛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같은데 이곳에서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건가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영복사라는 절에 들르기 위해서입니다. 영복사는 지은 지 50년이 된 불교 사원인데요. 일반 절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규모도 큰 것 같고요. 엄청 화려하네요. 네, 이곳의 모든 장식들은 색색의 도자기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용이나 거북이 같은 동물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법당 안의 모습은 외부보다 더 이채로웠는데요. 거대한 기둥의 화려한 장식과 벽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용이 승천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법당 중앙엔 성불을 하던 스님의 모습을 밀랍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어찌나 정교한지 전 진짜 스님으로 착각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놀라기엔 이릅니다. 이곳에 진짜 볼거리는 따로 있는데요. 7층 탑의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을 찾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것. 바로 이 거대한 부처상입니다. 얼마나 큰지 잘 실감이 안 되는데. 예, 굉장히 크죠? 놀라운 거는 이 부처상은 꽃으로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머. 이 잔 무늬가 다 꽃
꽃이었군요. 네, 꽃으로 가득 메운 이 부처상은 2년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꾸는데요. 마침 바꾼 지 얼마 안 돼 색깔과 질감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8.5톤의 거대한 종이 보였는데요. 이곳에서 종을 치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원을 비셨겠죠? 예,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종을 치면서 각자의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마을의 명소들을 둘러보는 사이 어느새 하루해가 지고 있었는데요. 어둠이 깔린 달랏 시내의 전경은 화려한 낮의 모습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여긴 어디예요? 달랏 산간 지방에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퍼져 있는데요. 그중 크헝족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어두울 때 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이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밤이 돼야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크헝족은 마을을 방문한 우리를 환영한다는 의미로 전통 공연을 보여줬는데요. 베트남 전통 노래에 맞춰 전통 춤을 추는 모습이 처음 보는 건데도 어딘지 모르게 친근했습니다. 뭘 드시는 것 같죠? 이거는 뭐예요? 뭐 드시는 거예요? 네, 전통춤 공연이 끝나자 이번에는 전통주 시음을 권합니다. 빨대로 먹는 것이 특이해서 저도 한번 맛을 봤는데요. 어때요? 쌀로 만든 곡주라서 그런지 맛이 우리 동동주와 비슷했습니다. 지금 저 구건주 맞죠? 예? 마을 사람들의 호의가 고마워서 그것에 답하는 의미로 친구들과 함께 한국 걸그룹 춤을 선보였는데요. 정말 잘 추시는데요? 와, 엄마 걸그룹이다! 한류 지역이라 그런지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다들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이야, 이거 야. 전문 댄서 수준이에요. 이야, 깜짝들 놀랐겠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와우. 이야.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달라 시내로 나가봤습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 가게가 많았지만 이왕이면 베트남의 독특한 전통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핫팟입니다. 핫팟은 좀 생소한데 말이죠. 샤브샤브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렇죠? 네, 핫팟은 일종의 샤브샤브인데요. 팔팔 끓는 육수에 각종 해산물과 고기 그리고 싱싱한 허브를 잔뜩 넣어서 익혀 먹는 음식입니다. 보기에는 우리의 국수 전골과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가뜩이나 배가 고픈 데다 음식의 맛도 좋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각종 허브 잎의 내음이 어찌나 싱싱하고 향기로운지 몇 번이나 추가해서 정신없이 먹었는데요. 아직도 그 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 이 맛 때문에 또 달라 가시겠네요. 전날 또 공연 펼치시느라 허기지셨거든요. 자, 배도 채웠으니 이제 본격적인 관광을 한번 해볼까요? 달랏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오토바이 트레킹입니다. 야, 이 날씨가 좋아서 오토바이 타기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아무나 다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특히 뒤에 타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오토바이를 빌려서 직접 타기도 하지만 예. 대부분은 이지 라이더라고 불리는 사람이 운전을 대신해 주는 것을 택하는데요. 덕분에 안전하고 손쉽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등성이 넘어 달랏에서 25km 정도 떨어진 코끼리 폭포를 보러 가는데요. 청명한 날씨에 눈앞에 탁 트인 경치를 보니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야, 다시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가 멈춰 섭니다. 여기가 트레킹 끝이에요? 아니죠. 이곳은 커피 농장인데요. 네. 이 일대가 오래전 화산이 폭발했던 곳이라 커피 농사 짓기에 제격이라고 합니다. 커피 꽃들이 이렇게 있었네요. 예, 한창 흐드러지게 핀 커피꽃에선 향기로운 내음이 진동을 하는데요. 껍질을 벗겨 씨를 빼내 말리면 원두가 된다고 합니다. 아, 저 빨간 원두가. 다시 한참을 달려 코끼리 폭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야, 드디어 폭포가 보이네요. 이곳은 아직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자연 그대로 보존된 곳 중 하나인데요. 험한 바위길을 지나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울창한 숲속에 자리한 코끼리 폭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기가 조금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네. 예, 코끼리 폭포는 약 30m 정도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안개처럼 흩뿌리는 물줄기를 보니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왜 코끼리 폭포라고 부르죠? 그 이유를 알려면 폭포 옆쪽으로 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예,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에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들이 있는데요. 네. 그 모습이 마치 코끼리 떼가 모여서 잠을 자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코끼리 폭포군요. 물줄기가 시원해서 피로감이 싹 없어졌겠어요. 이 인근에서 코끼리 폭포와 함께 대표적인 관광 코스로 꼽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실크 공장입니다. 베트남이 또 이 천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누에고치들도 많고요. 일대가 전부 뽕나무 밭이라 사람들이 각자 누에를 키우는데요. 아, 이렇게. 이곳이 고치가 되면 이 공장으로 가져와 실크로 만든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고치에서 갓 나온 듯한 나방도 보이고 또 삶은 고치에서 나온 번데기도 보였는데요. 여기서 나온 실을 가지고 기계 작업을 거쳐 실크를 만듭니다. 예. 실크를 짤 때는 패턴으로 만들어진 틀이 있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실크는 고운 색깔만큼이나 촉감도 부드러웠습니다. 반짝반짝하네요. 이번 여행을 기념하며 친구들과 각각 다른 색깔의 실크 스카프를 구입해 봤는데요. 네. 베트남 달랏에서 보낸 시간은 이 스카프의 색깔처럼 다채롭고 조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각자 다른 색깔 스카프를 메고 달리는 모습이 네.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달랏이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즐거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여행은 그 가는 곳도 중요하지만 네. 누구랑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뭐 이번 달랏의 그 여행이 너무 즐거웠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하고 함께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아하.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네. 아니 그 방금 전에 실크 공자도 보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입고 계신 옷도 실크는 아닙니다만 베트남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멋져요. 네, 네. 이 옷도요 제가 베트남에서 하나 샀습니다. 참 잘 어울리십니다. 예. 방금 베트남에서 도착하신 것 같은 아, 그래요?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말이죠. 저는 엄마 소녀시대가 거의 나타난 줄 알았어요. 아니 어쩜 그렇게 호흡이 착착 맞아요. 그러니까 연습하셨어요? 아,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가벼운 율동도 하거든요. 네. 요즘에 셔플 댄스 유행이잖아요. 네. 몇 가지 배워봤었는데 이번 달랏 여행에서 아주 그 덕을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순회 공연을 동남아로 한번 이렇게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실력이 좋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고 동창생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던 여행인 것 같아요. 예. 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영 씨. 고맙습니다. 네, 세상은 넓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